안녕하세요 기철 여러분들, 과언기영입니다. 데드풀과 울버린의 예고편이 공개되면서 다시금 마블의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마블 소재가 줄어들고 페이즈 5까지 진행되면서 수많은 강자들을 비롯해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인물들이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시간에서는 과연 어떤 인물들이 가장 허무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2에서 순식간에 끔살돼버린 일루미나티입니다. 스칼렛 위치의 강력함을 묘사하기 위해 다른 유니버스의 어벤져스격에 해당하는 히어로들을 순식간에 갈아 마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리드 리처드나 찰스 이그제비어처럼 각 프랜차이즈를 대표하는 굵직한 인물들이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스칼렛 위치가 강력하다고 한들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폭주 상태의 스칼렛 위치를 대놓고 무시하며 사망 플래그를 세웠지만 엄청난 배짱에 비해 너무나 허무하게 사망했던 씬이었습니다. 어벤져스 히어로 중 첫 사망자였던 퀵실버입니다. 울트론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면서 스피더라는 능력에 비해 다소 아쉬운 최후를 맞이했는데요. 다만 살짝 변호를 해보자면 스피더의 체력을 서서히 고갈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이제 막 데뷔한 어린 히어로에게 실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준 케이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의 죽음은 향후 10년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요. 완다가 스칼렛 위치로 각성하게 된 모든 시발점으로서 838 유니버스의 일루미나티가 전멸하고 멀티버스가 혼란에 빠지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인피니티 워에서 가장 허무한 최후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에보니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염동력을 사용하는 인물이자 기회를 잡을 경우 스트레인지, 아이언맨, 웡, 스파이더맨 무려 4명을 상대로 우위를 점할 정도였지만 아이언맨의 기습에 우주선이 뚫리며 그만 우주에서 동상이 걸리고 말았는데요. 엄청난 염동력을 구사할 수 있음에도 자신이 위험에 처하는 순간 아무런 저항도 없이 순식간에 리타이어 되었다는 점이나 외부인의 침입에 대한 경고가 전혀 없었다는 점 또한 블랙오더의 허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와칸다 전투에 참전했더라면 완다와 진검승부를 벌이지 않았을까요? 시크릿 인베이전에서 사망한 탈로스입니다. 닉 퓨리를 경호하다 사망한 케이스로서 연출 자체는 크게 문제없는 편이었지만 탈로스의 사망으로 인해 캡틴 마블의 서사 자체가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비극이 발생했는데요. 원래 캡틴 마블의 큰 존재의 의의는 난민이었던 스크럴 종족의 안식처를 찾아준다는데 큰 목적이 있었지만 스크럴의 수장이 졸지의 영화도 아닌 드라마에서 사망하게 되면서 캡틴 마블 2편의 주제가 붕 뜨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탈로스는 캡틴 마블 1편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엔딩에서 대놓고 후속편을 암시하며 끝을 맺었기 때문에 드라마를 보지 않은 관객들은 더 마블스의 스토리가 다소 생뚱맞을 수밖에 없는데요. 심지어 그녀에 따른 아버지의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조연급 인물에 대한 죽음을 너무 가볍게 취급했으며 졸지에 캡틴 마블의 서사까지 무너지면서 모니카와 미즈 마블과 엮여버리게 되는 등 더 마블스의 스토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닉 퓨리의 오른팔이었지만 허무하게 사망해버린 마리아입니다. 드라마 1편 후반부에 닉 퓨리로 둔갑한 그레이빅의 총에 맞아 사망하면서 온갖 외계인들의 침략에도 살아남았던 전적을 무색하게 만들었는데요. 특히 드라마에서 큰 활약도 없는 편인데다가 스토리에 큰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연출상 충격을 주기 위해 10년이나 알고 지낸 원년 멤버를 죽여버리는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다만 허망할 정도로 사후 취급이 좋지 않았던 탈로스에 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녀를 애도하는 장면이 추가되면서 대우는 나은 편이었지만 왠지 이마저도 너무나 아쉬운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앤트맨 3편에서 사망한 정복자 캉입니다.
최종 전투에서 앤트맨과 와스프에 의해 사라졌지만 실질적으로 그를 무너뜨린 것은 바로 행급힘의 개미떼였는데요. 양자 영역에서 수천 년간 진화했다는 설정이 추가되면서 캉을 무력화시키는 등 멀티버스 사가의 최종 보스가 개미떼에 무너지며 너무나 허무하게 무력화되고 말았습니다. 양자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하기 힘들다고 한들 크게 강력한 모습이 부각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의 부하들 역시 아직 전투 경험이 부족한 캐시에게 잡초를 마냥 쓸려나가는 등 앤트맨3의 평가가 떨어지게 된 가장 큰 요인이었으며 향후 개봉될 어벤져스의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것조차 다소 역부족인 모습이었습니다. 왓이프 시즌2의 진정한 희생자가 된 닥터 스트레인지 슈프림입니다. 시즌1에서 멀티버스를 지배한 인피니티 울트론을 단신으로 상대하는 등 정복자 캉이나 로키 이상으로 강력한 수준의 능력을 구사했지만 시즌2에서 이제 막 초인이 된 카오리와 강화인간에 불과했던 패기, 단 2명에게 고전하는 대굴욕을 겪고 말았습니다. 패기가 비샨티의 마법을 두르고 있었으며 절대 강자들의 무기와 장신구를 다루는 것부터 시작해 이미 신적 경지에 오른 슈프림의 능력치 역시 갑작스럽게 너프되는 등 평범한 초인에 불과한 카터를 스트레인지와 맞대결 시키기 위해 너무나 밀어주는 티가 역력히 드러나는 부분이었는데요. 테서렉트의 힘으로 각성하여 스트레인지와 대결한 카오리 역시 지난 시즌에서 스트레인지의 활약이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해 본다면 다소 무리수에 가까운 연출들이었습니다. 비록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며 자멸했지만 모든 평행 세계를 통틀어 가장 절대적인 힘을 가진 강자를 스토리상 급전개로 인해 사망시킨 느낌이 큰 편이었습니다. 인피니티사가 최종 보스였지만 다른 평행세계에서 수도 없이 사망한 타노스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슈프림이 훨씬 강력할지언정 타노스는 최종 보스라는 포지션 때문이지 그의 사망은 훨씬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로난을 비롯해 가무라의 멜트 스틱, 블랙 오더에게도 제압당했으며 일루미나티와 화이트 헬라, 인피니티 울트론 등 수많은 강자들에 의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만일 토르가 사카르 행성을 탈출할 때 멜트 스틱 하나만 챙겨왔더라면 굳이 스톤 브레이커를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30명이 넘는 히어로가 뭉쳤던 엔드게임과는 달리 다른 평행세계에서 타노스를 쉽게 처치한 인물들의 등장으로 인해 타노스라는 존재가 이전보다 가벼워진 느낌이 있는 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아쉽게 사망한 느낌이 드는 토니 스타크입니다. 다른 평행세계에서 인피니티 스톤 없이 타노스를 처치한 강자들이 꾸준히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동기어진까지 하면서 토니를 사망시켰어야 했나라 생각이 계속 들고 있는데요. 아이언맨은 지난 10년간 MCU를 이끌어오면서 양대 산맥이라 불리는 캡틴보다 훨씬 많은 영향력과 인기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언맨의 사망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인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이언맨이 사망하면서 MCU 세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떡밥이 사라짐과 동시에 마블의 인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요. 왓이프에서 조연급으로 잠깐 등장했음에도 집중도가 올라갈 정도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MCU라는 세계관을 살아 숨쉬게 만들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영웅의 일대기를 장엄하게 끝맺은 점은 훌륭한 편이었지만 타노스를 너무 쉽게 처치한 인물들의 등장으로 인해 아이언맨의 죽음이 다소 아쉬우면서 허무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허무하고 아쉽게 사망한 인물들이었습니다. 히어로와 빌런의 사망은 영화의 스토리와 관객들의 애정까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고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데드풀과 울버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